제가 겉옷을 벗었는데요. 더워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겉옷을 벗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재미지고 장난기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학 시간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칠판에 한가득 수학 공식을 막 풀이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가득 풀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색다르게 풀어볼 친구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더냐? 칠판을 싹 지우고요. 노란색 분필을 드시더니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색깔 다른 분필로 색다르게. 그래서 저도 색다르게 겉옷을 벗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서울형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단위 주민자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사실 우리가 동만 하더라도 적으면 2만, 많으면 5, 6만까지 서울 지역엔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의 농촌에 시군하고 인구가 버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가장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단위를 마을 혹은 동에서 찾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민들 뜻이 반영되는 세상, 또 지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는 주민들과 행정이 만나는 최접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들이 있었죠. 2000년대 1999년 시범동부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마을 공동체라든가 참여 예산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주민 참여형 정책들이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이 볼 때 다 비슷비슷한 일인데 자꾸 조직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도 오라 그러고 저기도 오라 그래. 이 교육도 참여해야 되고 저 교육도 참여해야 돼. 사람은 제한이 있는데 많은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여태까지는 서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나로 엮어가지고 주민 본위로 활동과 일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뭔가 이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 같은 게 필요하다. 어떤 대표적인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동네마다 다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20년 됐죠. 동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지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다 있죠. 마을계획의 경험도 있고 그 외에 굉장히 일일이 다 열거하기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단체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들은 행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야 그거는 주민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 되지만은 적어도 행정에 의해서 시도되고 만들어졌던 조직들은 뭔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의미에서 동단위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일종의 정거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마을 활동을 했던 분, 직능단체 활동을 했던 분, 새마을 운동을 했던 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동을 했던 분, 도시재생 활동 분들이 만나서 함께 동반자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는 옛날 것은 틀렸고 지금 것이 옳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과거에 잘해왔던 것들의 성과는 계승하고 좀 부족했던 것들, 특히 핵심적으로는 권한이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다양한 조직들의 성과를 종합해가지고 위원 구성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특히 이제 새로운 주민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네에서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새로운 주민들이 별로 없어. 아니, 없어. 우리가 다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주민들을 초대하고 협력을 요청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은평구 가련 일동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활동했던 직능단체 회원들 말고 완전히 처음 만나는 주민들이 1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 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2만, 3만, 4만, 5만인데 활동하는 우리가 절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제가 이제 운동으로 테니스를 하는데요. 이 테니스 이제 동호회라고 하죠. 클럽들은 되게 텃세가 심합니다. 새로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운동을 하자 그러면은요, 왠지 경계하고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에 새로운 주민이 나타났을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배님들의 먼저 활동하신 분들이 새로운 주민들을 반겨주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컨대 지하철 문제를 시청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동에 얘기해야 되는지 이걸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새로운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뭘 모른다고 타박을 해버려. 에이,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되면은 참여하려고 했던 주민들도 의욕이 꺾이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 친했던 사람들끼리 친한 티를 막 내요.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제가 동호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할 때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분명해요. 새로운 주민들, 더 많은 주민들의 힘이 보태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부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주민들을 환대하고 함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 권한도 중요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민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비전은 동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서 민관 협력적 사회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개인이 행복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동체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동체의 회복이냐 창조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회복일까요, 창조일까요? 저는 창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게, 옛날 농촌의형 마을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이웃 간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살았다, 이런 관계망의 끈끈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의 세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에 숟가락이 있는 거 몇 개인지를 이웃한테 알려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 사생활이 있고 우리 가정에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의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강조되긴 했지만 농촌 공동체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는 개인도 존중받고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로서는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제 운영 및 주민이 결정하는 동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주민이 결정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많은 경우에 사실상은 행정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님이 직접 결정을 하시거나 동장님의 어심에 의해서 동네가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민주적인 참여 문화,
모두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남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 안에서의 민관의 협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니까 주민들끼리 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왜 만드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해결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죠. 서로 떠밀 게 아니라 행정과 주민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행정도 변하고 주민도 변하고 행정도 성장하고 주민도 성장하는, 그래서 행정은 그러니까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요 행정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제가 전농동의 동장님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차 없는 골목을 만들었더라도 본인이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앞장설 수 있게 만들어 갔다면 동장님이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그 마을의 활동은 계속됐겠죠. 그러니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가 뿌리를 받고 길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점을 인정하고 동네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안착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어떤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의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전 주민을 의견을 수렴해서 전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항상 논란이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대표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항상 논란이 됩니다.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표야? 50명 중에서 회장한다고 대표야?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판이 틀린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대표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특징은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과거에는 주민과 행정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 있었는데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자치지원관 또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행정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지원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인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네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주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자치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동단위 계획형 예산을 몇 천만 원씩 내려주는 거 있죠.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 환원 사업, 그 다음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도 구 단위에서 동에서 결정할 수 있는 참여예산 예산 같은 걸 마련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1일 날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꼭 조례는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서너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실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법적 근거, 또 위원들의 권한은 무엇이고 또 책임은 무엇인지, 또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잘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천구 주민자치회에서 다루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란 뭔지,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주민총회는 뭔지, 자치계획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중요한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50명 이내로. 왜 50명으로 한정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지. 혹은 어떤 분들은 너무 많아서 모일 공간도 없는데 50명이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 정거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중간에 일단 50명이라고 하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인원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표로서 권한을 막 행사한다 이게 아니라 50명의 위원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주민자치회가 정확히 뭔지 이해하고 활동이 시작돼야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잘 모르고 활동해가지고 뒷북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거죠.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의 한정에서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제 목적과 기능일 텐데요. 주민자치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법령의 특별법에 의해서 첫 번째,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두 번째,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동 단위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문제 같은 거, 뭐 자전거 도로 같은 거, 그 동네 구간만 정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구청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 중요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치회 간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행정 사무의 수탁 업무. 여태까지 동행정에서 해왔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는 건데 단 단서 조항이 있어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다섯 번째, 그 밖에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이것이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천구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랑 한번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명칭은 달라지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예요. 위원은 50명으로, 그전에는 25명 이내였는데요. 2배 정도 늘었고요. 선정 방식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을 이수한 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거고, 위원 구성 비율에 있어서 아예 조례에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40대 이하는 15%, 그다음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특정 성은 60%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하셨는데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하게 되고요. 권한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에 대한 위수탁권이 있고 행정사무 협의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계획 수립권이 있고 서울시 참여 예산과 주민세 환원 사업에 대한 선정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랑 가장 크게 변한 모습 중에 한 가지죠.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휘됐다면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모으더라도 주민총회라고 하는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한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는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로만 분과를 구성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원은 50명이지만 참여하는 분과원들까지 합치면 몇백 명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구조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구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체계는 양천구 마을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운영해가지고 구 단위에서 또 동 단위에서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이 대부분 내려오고 구비로도 일부 충당이 되는데 동별 자치지원관을 한 명을 파견을 하는데요. 이 자치지원관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그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위해서 이제 자치지원관을 동마다 한 명씩 파견하는데 양천구는 제가 알기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동마다 한 명씩은 아닌데요. 양천구는 혹시 동마다 한 명씩인가요? 두 동에 한 명씩이죠. 은평구랑 같군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그런데 두 개 동에 한 명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활동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실무 지원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해서 과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무보수였거든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서 간사에게는 월 100만 원의 활동비, 그러니까 봉급은 아니고요. 100만 원이 어떻게 봉급이 되겠습니까?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 50만 원, 양천구에서 50만 원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사업단을 통해서 또 동자치지원관을 통해서 주민과 행정이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컨설팅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정한 기간 동안 2년이죠. 앞으로 2년 정도 기간 동안 지원이 되다가 주민들의 자체적인 힘이 생기면은 이제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2년이 지나더라도 좀 더 발전한 모습에서 동네에서 활동하고 자치 역량을 갖춘 분들 중심으로 사무국 같은 걸 꾸려가지고 행정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시작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요. 주민자치회마다 지금 시행되는 동에서는 사무공간이 만들어지죠.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연간 운영비로 동마다 2,400만 원씩 이제 지원이 되죠. 2,4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회의하고 교육하고 의견 수렴하고 주민총회하고 하는 분과 운영하고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 참여예산과 주민세 균등분 환원되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또 서울시 참여예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게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치구에 있는 양천구의 주민자치사업단은 여러 가지 지원 체계와 예산 지원과 민관 협력과 현장 소통 같은 것들, 특히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자치지원관들은 무엇을 하느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실무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동행정과 협의하거나 수탁을 하거나 자치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까지 총괄해서 간사분이 회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꼭 자치 지원관이 필요해? 근데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해보면은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무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것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의 경험만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경험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해주고 계시기도 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간사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때 실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간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자치지원관이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주민자치회 사업 실무 지원 및 예산 실무를 담당하고 문서를 만들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단히 실무적인 일을 역할을 하는 분이고, 간사에 대한 지원비는 12, 50%, 양천구에서 50%에서 월 100만 원, 월 100시간 활동 기준에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미 5개 동에서 목 2, 3동을 포함해서 5개 동에서 시범동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 평가의 근거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6개 동을 이제 순차적으로 나머지 전동 시행까지 중간 이제 과정을 다시 두는데, 목 5동, 신월 1동, 3동, 4동, 그다음에 신정 2동, 7동 이렇게 6개 동이 이번에 확대동으로 시행이 되게 됐는데, 추진 일정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진행된 일이 있고요. 네, 확대동을 정했고 사무 공간을 조사해서 조성했고 자치지원관이 9월 1일 날 이제 배치가 됐고 위원 선정 관리위원회가 됐고 지금 한창 이제 위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해서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소통과 운영에 대한 내규를 만드는 워크숍을 하고 임원 선출을 하고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비대면 활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천구 주민자치 사업단과 그다음에 구청과 동행정이 함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시면은 1차 년도에는 주민자치회를 주로 구성하는 것까지가 진행이 되고, 2년 차에는 분과를 구성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계획 실행 준비를 하고, 3차 년도에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것에 연속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양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를 잘 구성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자치에 관심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냥 누구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혹은 누구 회장님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자치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할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이시는 게 중요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이겠죠. 의외로 찾아보면 우리 동네에 자발적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경험은 없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표를 잘 선출하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회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적인 리더십이거든요. 이거 해! 합시다!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주민위원들의 뜻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는 분들이 회장이 되느냐 아니냐가 그 동네 주민자치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상호 학습과 역량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도 있지만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이루어지죠. 또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실행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실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을 부단히 밟아갈 때 자치 역량이 강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보고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제가 받으러 움직이겠습니다. 네, 주민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로 처음 전환하는 동주민센터의 행정과 주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힘만으로 또 주민들의 힘만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민도 관도 아닌 동지원관들이 주민과 행정에게 놓치지 않고 가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동지원관들이 꼭 놓치지 않고 가야 될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관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지원은 하지만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행정과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방향을 유지하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방향으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치지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범동은 한 개 동에 한 명씩 두었는데요. 지원관을. 근데 이제 지금 확대동 같은 경우는 두 동에 한 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원관들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 효과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또 이것 자체도 새로운 실험이지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동에 한 명씩 있는 경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해서 두 개 동에 한 명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일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일을 일일이 다 챙겨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지원관님들이 조금 더 간사님이나 회장님의 또 임원들,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을 어떤 잘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역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근데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적인 힘을 길러가는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책임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책임감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마다 다르겠지만 예산을 다루게 되거든요. 세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세금은 누구 돈인가요?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고 내 돈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알뜰살뜰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주민들이 깝깝해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맨날 법규 따지고 예산 따지고 맨날 그 타령한다고 규정 따지고. 근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책임감이에요.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만은 분명히 있거든요. 비록 주민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책임감의 첫 번째는 예산이라든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아까 제가 막스 베버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과
또 더 높은 수준으로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책임감이 동반될 때 발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네 일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협력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사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역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간사는 몇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행정가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회의록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걸 잘 처리하는 행정가의 역할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딱딱한 얘기지만은 이 조직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코디네이터가 더 좋겠네요. 주민들 사이에 어떤 관계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냥 단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실무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과 위원들이 잘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행정가와 코디네이터 역할이 간사님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성실성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책임감하고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치회장과 동장과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사례, 자치회장님하고 동장과 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 안 이루어진 사례는 알고 있는데 예,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치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쭉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보시더니 자치회가 위에 있고 동행정조직은 밑에 있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표출을 안 하시다가 약주를 한잔 하시고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뭐 간담회 같은 걸 하시다가 그런 식의 이제 언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동장님 중에서는 동장님이 위에 있고 주민자치회는 내가 컨트롤할 거야라고 하는 동장님이 안 계실까요? 저는 꽤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동장님들은 그게 중요한 동장님의 역량이었거든요. 둘 다가 아니라는 거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하고 누가 위에 있냐? 우리가 애기들도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회장님하고 동장님이 그런 어떤 위계라든가 그런 낡은 생각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잘 되는 동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정한 동을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민자치회장님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올바른 생각과 인식을 가진 분이, 동장님은 아직 우리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구청장님한테 동장님을 이제 말년 앞두고 쉬시러 오는 동장님으로 보내주시지 말고 우리 동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동장님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는 있겠죠. 네, 나중에는 동장님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까지는요. 자, 이상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민자치회를 생각하시고 동네 활동을 하시더라도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지나가던 신부님이 성당에서 노가다 일을 하는, 돌을 깨는 일을 하는 일꾼 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돌을 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오늘 할당받은 돌을 깨고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할당받은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지요. 다다다다다다. 세 번째 사람은 좀 색다른 대답을 합니다. 후세의 길이 남을 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누가 제일 일을 잘할까요? 아니, 그걸 떠나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마지못해서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느끼는 행복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큰 변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다가오고 살기 좋은 동네, 주민들이 행복한 동네가 양천에서 꼭 실현될 거라고 믿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